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C본의 수완플롯과 LM플롯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완플롯인데요. 이 수완플롯은 박스플롯보다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더 자세하게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산점도처럼 점을 이용해서 어느 위치에 데이터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으로 5.0하고 5.1 정도 될까요? 그 사이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분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버시칼라라고 한다면 5.5부터 그 이상의 데이터가 좀 많이 분포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점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 위치를 찍어주기 때문에 이 옆으로 많이 발생한 것은 그 값을 갖는 데이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값은 4.2부터 시작해서 5.8 정도 범위인 것을 볼 수가 있고, 여기는 4.9 정도에서 7까지. 이거는 조금 이상한 값이겠죠?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5.6이나 7부터 해서 7.9 사이 이런 식으로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보여준다는 거예요. 사용 방법은 C본에 가셔가지고 수완플롯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. 저랑 같이 볼 주요한 XY 휴 데이터 이런 것들 외에도 다른 다양한 좀 더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옵션들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저랑 함께 학습하신 후에는 이그젬플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.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 번 더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팁스라는 데이터인데요. 그 팁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보시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들도 그려볼까요? C본에 수완플롯을 그리는데 X쪽으로 스페이스, 그 다음에 Y쪽으로 세팔의 랭스예요. 그리고 데이터 아이리스 줘야 되고요. 컬러라는 것을 주라고 돼 있네요. 컬러를 보면은 0.1이죠. 0은 진한 것, 그 다음에 1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. 그러면 0에 가까울수록 진하게 사용하고 1은 흐리게 사용하라는 거죠. 그래서 1.0의 상태를 보겠습니다. 이 상태고요. 제가 만약에 여기를 5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흐려지겠죠. 그리고 9면은 정말 많이 흐려질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농도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겹쳤을 때도 보기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아래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여기는 휴 옵션을 썼겠죠? 휴 옵션이 아니네요. 두 가지가 나타났네요. 박스하고 그 다음에 수완플롯, 그리고 보니까 컬러 나온 거 보니까 휴도 썼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 플롯하고 수완플롯을 같이 써서 좀 더 분명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거죠. 자, 그러면 박스 플롯이란 걸 먼저 써볼까요? 그리고 박스 플롯하고 수험하고 똑같이 X축이 스페시스, 그 다음에 Y축이 세팔 랭스예요. 세팔 랭스. 그리고 휴가 컬러죠. 위에 써 있네요. 자, 그래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박스 플롯에서는 팔레트를 셋 1으로 지정을 해서 색깔을 좀 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할게요. 느끼셨겠지만 사용 방법이 정말 비슷해요. 수완플롯이라고 주고, 여기서는 지금 농도가 이 레드가 있고 여기 바이올렛이 있네요. 그래서 컬러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눈에 지금 세토사에 대해서 세팔 랭스에 대한 정보를 보면 레드 쪽과 바이올렛 쪽 이렇게
볼 수가 있어요. 바이올렛 쪽이 조금 더 아래쪽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레드 쪽이 위로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전반적으로 그러네요. 가짜로 만든 데이터지만. 자, 그리고 이 바이올렛하고 레드에 대해서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고르게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그래프를 갖다가 겹쳐서 봄으로써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LM플롯이에요. 이 LM플롯은 단순 선형 회귀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것인데요. 사용 방법은 동일하죠. 그런데 이 LM플롯 가서 한번 또 볼까요? LM플롯에 들어가서 보시면 와,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?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그 회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회귀 그래프의 목적은 내가 어떤 x값을 줬을 때 y값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, 아래쪽으로 보면은 또 예제가 있겠죠? 이 example 또 팁스를 사용하고 있고, 이 팁스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도 꼭 한번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실 거예요. 자, 보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획이다 라고 봤을 때 페탈 위스를 넣으면 페탈 랭스의 값을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분포를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 데이터가 없잖아요. 만약에 0.75를 넣으면 이쪽에 2.8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.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일단은 그려볼까요? sns.lmplot 이라고 하고, 지금 페탈 위스라는 게 x죠. 그 다음에 y는 페탈 랭스입니다. 그리고 데이터는 아이리스죠. 자,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제 팔레트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, 자,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왜냐면 저희가 세 가지 종류가 섞어 있죠. 그렇죠? 세토사라든지 버시칼라나 버지니카. 그래서 휴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나눠서 그림을 그려라, 이런 식으로 줘야지 좀 더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위에 거 복사하고 휴만 추가해 볼게요. 이렇게 하고 휴라는 것을 종류 해가지고 하나 더 넣었습니다. 콤마가 없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구분이 확 되죠. 세토사라는 것이 여기 있는 얘네들이고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버시칼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, 버지니카 하면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지금 분포도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귀 선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LM플롯까지 같이 작업을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